고통은 대개 사건 그 자체보다 그 사건을 둘러싼 생각들 때문에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일이 한 번 틀어졌는데 마음속에서는 10번, 20번 다시 틀어지고 있는 것처럼 확대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일이 혹시 더 큰 문제로 이어지는 건 아닐까? 같은 질문들이 꼬리를 물며 달려들면 실제 상황보다 마음의 소란이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같은 고통을 짧게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붙잡고 살아갑니다. 고통의 크기가 아니라 생각의 밀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고통이 닥쳤을 때 몸은 단순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손에 땀이 나고 잠시 말이 줄고 숨이 가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거기에 수십 개의 해석과 상상을 덧붙입니다. 그 순간 고통은 더 이상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이 됩니다. 실제 고통은 몇 분이었는데 마음속 고통은 며칠, 몇 달, 어떤 사람에게는 몇 년을 버팁니다. 생각이 사건보다 오래 살아남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고통을 없애려 하기보다 고통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먼저 보는 쪽을 가르쳤습니다. 고통은 대부분 단순합니다. 다친다, 잃는다, 실패한다, 거절당한다. 그런데 그 뒤에 따라붙는 생각은 복잡합니다. 이건 내 잘못이야. 나는 항상 이래. 앞으로 큰일 났어. 이러다 망할 거야. 이런 생각들은 사실이 아니라 예측이고 평가이고 두려움입니다. 고통을 증폭시키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실제로 삶을 멀리서 보면 단순한 고통은 사라지고 흔적만 남습니다. 넘어졌던 날은 지나가고, 이별했던 날도 지나가고, 창피했던 순간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붙잡고 있었던 생각들과 감정들은 한동안 마음에 오래 남아 삶의 결을 바꿉니다. 그래서 고통을 다루는 일은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보다 마음을 단순하게 만드는 용기와 더 가깝습니다. 고통이 복잡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많은 의미를 거기에 얹기 때문입니다. 고통 그 자체보다 그 생각의 무게가 더 무거운 이유입니다. 고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문제의 정체가 바뀌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무엇이 일어났는가에 집착하지만 정작 마음을 흔드는 부분은 그 일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쪽입니다. 같은 말을 들었어도 어떤 사람은 흘려버리고 어떤 사람은 밤새 뒤척입니다. 같은 실패를 겪어도 어떤 사람은 다음을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무너집니다. 고통을 나누는 기준은 사건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반응이 커질수록 고통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반응이 고통을 키우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첫 번째는 확대입니다. 작은 상처에 온갖 의미가 붙습니다.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런 말을 했을까에서 시작해 원래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닐까, 사람들이 모두 나를 그렇게 보는 게 아닐까 같은 생각으로 번집니다. 사건은 하나인데 해석은 10개, 20개가 됩니다. 그 해석들이 마음을 가장 먼저 파고듭니다. 두 번째는 반복입니다. 이미 끝난 사건을 마음은 계속 재생합니다. 멀리 있는 상처를 바로 앞에 두는 방식입니다. 몸은 괜찮아졌는데 마음은 다시 다칩니다. 밤에 누워서 생각이 길어질 때 고통이 커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복은 시간을 늘리고 늘어난 시간만큼 고통도 커집니다. 세 번째는 동일시입니다. 사건을 나 자신과 연결시키는 방식입니다. 일이 실패했다가 아니라 내가 실패한 사람이다가 되고, 관계가 끝났다가 아니라 나는 버려진 존재다가 됩니다. 사건을 자신과 동일시할수록 상처는 깊어집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대부분 무의식적입니다. 우리는 알아차리기도 전에 상처와 자신을 합쳐버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괴로움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않고 마음에서 찾으라고 했습니다. 사건은 어쩌면 운도 있고 타이밍도 있고 인연도 있지만 반응은 선택입니다. 반응은 연습되고 다듬어지고 관찰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부처님이 강조한 것은 어떻게 반응하는가였습니다. 실제로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은 나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흔드는 일이고, 흔들리는 과정에서 무엇이 떨어지고 무엇이 남는지가 드러납니다.
그 결과는 사건이 아니라 반응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대부분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같은 일이 일어나도 어떤 마음은 단단해지고 어떤 마음은 무너집니다. 삶은 사건보다 반응의 무게로 나뉘고 고통도 그 비율만큼 달라집니다. 이런 사실을 이해하면 고통을 없애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외부를 바꾸려 하기보다 마음의 반응을 단순하게 돌려보는 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렇게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진짜 문제는 일이 아니라 내 반응이었음을.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마음은 제일 먼저 무너집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 없는 얼굴인데 속은 온갖 생각이 얽혀 실타래처럼 엉겨 있습니다. 놀라운 건 감정이 먼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생각이 먼저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감정 때문에 힘든 것 같지만 사실은 감정을 둘러싼 생각 때문에 더 힘들어집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같은 말들. 그런 문장들이 계속 이어지고 이어져 결국 감정보다 생각이 더 큰 짐이 됩니다. 생각이 감정을 무너뜨리는 방식은 아주 조용하고 치밀합니다. 생각은 감정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증폭합니다. 작은 불씨에 휘발유를 붓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처음엔 그냥 서운했을 뿐인데 생각이 붙으면 분노가 됩니다. 처음엔 그냥 두려웠을 뿐인데 생각이 붙으면 공포가 됩니다. 감정은 짧고 단순하지만 생각은 길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감정보다 생각이 문제입니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생각의 밀도가 감정의 무게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사람들은 나 요즘 진짜 우울해라고 말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요즘 너무 많이 생각해일지도 모릅니다. 생각이 줄어들면 감정도 옅어지지만 생각이 깊어지면 감정도 따라 깊어집니다. 그래서 머리가 복잡한 날은 마음도 함께 흐려지고 쉽게 지치게 됩니다. 삶의 난이도가 올라가는 시점은 언제나 생각의 수가 많아질 때입니다. 일은 하나인데 생각이 10개면 감정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집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비하느라 지치고 이미 끝난 일들에 매달리느라 괴로워지고 일어나지도 않을 가능성들에 흔들리며 불안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은 생각의 밀도가 감정의 무게로 변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스승들은 고통을 줄이는 첫 단계로 생각을 줄이는 것을 말했습니다. 사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줄이는 것.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상상이 멈출 때 감정은 제자리를 찾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는 감정이 강해서가 아니라 생각이 과해서입니다. 혼란은 복잡함에서 시작되지만 평온은 단순함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단순함은 감정을 억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생각을 허물어내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순간은 언제나 생각이 잠잠해지는 순간입니다. 머리가 복잡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은 본질에서 멀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이 말한 단순함은 지능의 부족이나 생각의 결핍이 아니라 많은 것들 중에서 본질을 정확히 잡아내는 통찰에 더 가깝습니다. 중요한 순간일수록 사람은 주변을 덕지덕지 붙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붙이고 미래의 불안을 붙이고 타인의 시선을 붙이고 결과에 대한 계산을 붙입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사건의 중심은 흐려지고 본질은 잿빛이 됩니다. 단순하게 본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덜어내어 중심에 닿는 과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이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우리는 그 말 뒤에 숱한 의미를 붙입니다. 나를 무시한 건가? 싫어서 그런가? 나만 그런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같은 생각들이 꼬리를 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단순하게 바라보면 전혀 다른 결이 보입니다. 그 사람의 기분이 안 좋았던 것일 수도 있고 표현이 서툴렀을 수도 있고 나와 관계없는 일로 마음이 무거웠을 수도 있었구나라는 시선이 열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를 변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얹어놓은 오해를 걷어내어 본질만 남겼다는 점입니다. 단순하게 본다는 것은 이렇게 마음의 매듭을 덜어내는 통찰이었습니다. 즉, 단순함은 생각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정리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감정과 감정 사이의 줄을 잇고
사건과 사건 사이에 의미를 쌓으며 복잡해진 마음을 정돈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르는 기준이 있었고,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굳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순함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통찰의 깊이였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복잡한 마음을 단순하게 만드는 첫걸음은 거창한 철학이나 엄격한 수련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판단과 해석을 잠시 내려놓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든 즉시 해석하려고 합니다. 누가 무심한 눈으로 지나가면 싫어하나? 누가 답장을 늦게 하면 나를 무시하나? 일이 틀어지면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같은 해석이 곧바로 붙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들의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라 마음이 만든 추측이었습니다. 추측은 생각을 낳고, 생각은 의미를 만들고, 의미는 감정을 흔듭니다. 그래서 사건보다 해석이 더 아프다는 말이 생겼습니다. 판단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의미를 붙이지 않는 연습을 의미했습니다. 누가 답장을 늦게 해도 그럴 수도 있지. 일이 어긋나도 지금은 이런 흐름일 수 있지. 스스로에게 실수를 해도 이럴 때도 있지라고 잠시 멈추는 시간입니다. 이 멈춤이 중요했습니다. 판단이 개입하지 않는 한순간의 여백은 마음을 식히는 냉각수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여백이 없을 때 마음은 늘 달아오르고, 달아오른 마음은 늘 복잡해졌습니다. 부처님이 말한 바라봄이라는 개념도 여기서 이어집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거기에 의미를 덧붙이지 않고 감정을 섞어버리지 않는 시선이었습니다. 상대가 한 말 앞에서 즉시 상처받지 않고, 상황이 벌어졌을 때 즉시 분노하지 않고, 감정이 올라올 때 즉시 판단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보면 단순함은 절제보다 관찰에 가까웠습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굳이 반응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커피를 쏟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 사건은 그저 커피가 쏟아진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오늘 하루 망했네. 왜 항상 나한테만 이런 일이? 아 진짜 짜증나 같은 해석을 얹습니다. 그 순간 단순한 사건은 복잡한 하루의 서막이 되어버립니다. 반면에 판단을 잠시 내려놓으면 상황은 훨씬 단순해졌습니다. 커피는 쏟아졌고 닦으면 되고 갈아입으면 되고 끝이었습니다. 단순함은 거창한 평정심이 아니라 의미를 줄이는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복잡함을 키운 것은 사건이 아니라 내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단순하게 만드는 첫걸음은 없는 의미를 덜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판단을 잠시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밀도가 줄고 생각의 소음이 잦아들고 마음은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단순함은 삶을 가볍게 만드는 기술이었습니다. 단순함의 출발점은 멀리 있는 해답이나 특별한 수행이 아니었습니다. 의외로 아주 가까운 곳, 바로 지금 여기였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지는 순간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시간이 섞여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거나,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고 후회하거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상상하고, 이미 끝난 과거를 되새기는 과정에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현재는 아무 문제도 없는데 마음만 과거와 미래를 헤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금 여기를 단순함의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시간의 확장보다 머무는 집중이 더 큰 힘을 갖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잠깐 산책을 할 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발바닥이 바닥을 밟는 감각, 바람이 피부를 스치는 느낌, 나무짚이 흔들리는 소리 같은 것들은 언제나 지금의 감각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 순간에도 과거의 말을 되풀이하거나 미래의 걱정을 끊임없이 생성합니다. 그래서 같은 길을 걸어도 어떤 사람은 마음이 무겁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가볍습니다. 차이는 길이 아니라 시간의 방향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지금을 걷고 있고 다른 사람은 과거나 미래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상태를 망상이라고 했습니다. 허무맹랑한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시간 속에 머무르는 마음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걱정은 대부분 미래에서 오고, 후회는 대부분 과거에서 오고, 비교는 대부분 이상적인 시간 속에서 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단순하게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이 지금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대체로 단순합니다. 지금 숨을 쉬고 있고, 지금 의자에 앉아 있고, 지금 눈을 뜨고 있고,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단순하지 않은 이유는 현재를 거의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상도 사실 이 지금으로 돌아오는 연습이었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 마음이 어디로 달려가는지 보는 것. 이 과정은 단순해 보이지만 과거와 미래를 축소시키고 지금을 확장시키는 작업이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질수록 생각은 시간의 가지를 뻗고 단순할수록 가지는 줄어들었습니다. 단순함은 머리가 나쁜 상태가 아니라 시간의 소음을 줄인 상태였습니다.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은 미래를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더 선명하게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걱정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으로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던 해석을 덜어내는 과정입니다. 단순함은 지혜의 형태였습니다. 마음은 현재로 돌아올 때 가장 단단하고, 감정은 지금을 살 때 가장 가볍고, 삶은 순간을 살 때 가장 풍부해졌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 대부분의 마음은 현재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장면으로 돌아가 후회를 되돌려 보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로 달려가 불안을 키워놓습니다. 이상한 점은 현재의 고통보다 과거의 그림자와 미래의 상상 속에서 훨씬 더 큰 무게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두고 마음이 두 갈래로 흩어질 때 고통이 증폭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다른 시간대에 있는 셈입니다. 후회는 과거에서 생깁니다. 그때 하지 말았어야 했던 말, 하지 않고 지나쳤던 선택, 붙잡았다가 놓친 기회 같은 것들이 반복 재생되면서 마음을 긁어냅니다. 후회의 본질은 사건이 아니라 비교입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이라는 가상의 가능성과 비교하면서 고통이 커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했던 것은 단 하나의 현실뿐이고 그 현실이 지금의 삶을 이루는 토양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불안은 미래에서 생깁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도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마음이 반응합니다. 부처님은 이를 공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새겨진다고 했습니다. 미래는 형태가 없기 때문에 상상으로 채워집니다. 상상은 늘 극단으로 흐르기 쉽기 때문에 공포는 과장되고 공포는 다시 삶을 축소시킵니다. 그래서 불안은 사건보다 가능성을 더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보면 마음의 고통은 대부분 시간의 문제입니다. 현재에 닿아 있는 고통은 실제의 통증이고 과거와 미래에서 자라는 고통은 상상의 무게입니다. 상상은 감정을 키우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아닌데도 마음은 무너질 수 있고 실제 고통이 아닌데도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고통의 강도가 커지는 이유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시간을 건너뛰는 마음의 습관에 있습니다. 부처님이 지금 여기를 강조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현재는 가장 짧은 순간이고 가장 확실한 자리이고 가장 적은 고통이 머무는 영역입니다. 현재에는 해석이 적고 비교가 적습니다. 그냥 일어나는 일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과거와 미래에는 해석이 많고 비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고통이 생성됩니다. 마음이 현재에서 멀어질수록 고통은 증폭됩니다. 결국 고통을 단순하게 만드는 방법은 복잡한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후회는 지나간 사건을 돌리려 하고 불안은 오지 않은 사건을 예측하려 하지만 현재는 그 어떤 사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존재하는 자리일 뿐입니다. 마음이 현재에 붙어 있을 때 고통은 작아지고 감정은 숨을 돌립니다. 이 단순함이 많은 고통을 잠재울 수 있는 이유는 해석과 비교를 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말한 단순함의 지혜는 결국 시간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생각이 많을수록 삶이 깊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반대인 순간이 더 많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감각이 흐려지고 감각이 깨어나면 생각은 조용해집니다.
이 둘은 동시에 강해질 수 없는 관계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단순해지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변하는 건 감각입니다. 그동안 무심히 지나치던 바람, 커피 향, 발밑의 소리, 숨 쉬는 리듬 같은 것들이 선명하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런 감각의 회복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첫 관문입니다. 생각은 과거와 미래를 다니지만 감각은 언제나 현재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삶이 단순해졌다는 건 고민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고민을 키우던 불필요한 해석이 빠졌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건에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덧붙인 스토리에서 괴로워합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을까? 혹시 나를 무시한 걸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같은 끝없는 해석이 고통을 차곡차곡 쌓습니다. 그런데 단순함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해석 대신 관찰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 여기서 끝입니다. 그 이상의 조건과 스토리를 붙이지 않으면 감정은 부풀지 않습니다. 그 단순함 속에서 되살아나는 것이 바로 감각입니다. 감각이 깨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복잡하다고 느끼던 일이 줄어들고 정신은 덜 피곤해지고 일상은 부드럽게 흐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을 고치는 방법을 거창하게 찾지만 사실 감각을 깨우는 일이 훨씬 더 근본적인 접근일 수 있습니다. 단순해진 삶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흐르게 합니다. 막혀있던 물이 흘러갈 때 강물이 생기듯이 단순함이 감각을 깨우고 감각이 마음의 흐름을 되돌립니다. 그렇게 고통은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가고 현재라는 자리가 조금 더 넓어집니다. 단순함을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없애는 일로 오해합니다. 마치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요. 하지만 단순함은 감정의 소멸이 아니라 감정의 흐름입니다.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감정은 억누를수록 오래 남고 표현할수록 가벼워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감정을 숨기고 싸매는 법을 배웠습니다. 울고 싶어도 참는 법, 속상해도 괜찮은 척하는 법, 화가 나도 미소 짓는 법. 그렇게 멈춰 세운 감정들이 마음속 한 칸을 차지하면서 마음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단순한 마음은 감정을 없애지 않습니다. 감정을 흘려보내는 태도를 선택합니다. 지금 속상하다, 지금 억울하다, 지금 두렵다 같은 감정을 해석 없이 인정하는 순간 감정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고통은 대부분 감정 자체가 아니라 감정을 붙잡고 늘어지는 해석에서 비롯됩니다. 왜 이런 감정을 느껴야 하지? 이 감정이 사라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 감정은 나쁜 감정이야 같은 판단과 저항이 고통을 더 키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을 단순하게 바라보면 감정은 우리를 해치려는 존재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현 상황을 알려주는 신호로 바뀝니다. 두려움은 보호를, 슬픔은 애도를, 분노는 경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흘려보내는 태도는 생각보다 조용하고 단단합니다. 울음이 올라오면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고 억울함이 올라오면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고 가만히 바라봅니다. 분노가 솟으면 그 분노가 향하는 방향을 분석하지 않고 그 열기를 느낍니다. 그렇게 감정이 한 바퀴 돌고 나면 처음의 결이 달라져 있습니다. 더 투명해지고 더 의미가 명확해지고 더 쉽게 사라집니다. 단순함은 감정을 덜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이 머무를 자리를 잠시 내주고 다시 흘려보내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 흐름 속에서 마음은 가벼워지고 고통은 짧아지며 감정은 적이 아니라 동반자가 됩니다. 고대의 경전에서 부처님은 마음을 다스리는 방식에 대해 놀라울 만큼 단순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생각을 억누르거나 감정을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비워내는 방식이었습니다. 비운다는 것은 텅 비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쓸모없는 짐을 내려놓아 본질만 남도록 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사람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감정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감정 위에 덧씌워진 생각, 그 생각 위에 또 덧씌워진 해석,
그리고 해석에 붙잡힌 기억 때문입니다. 마음은 그렇게 쌓일수록 무겁고 탁해집니다. 부처님은 복잡함을 해결하는 길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덜 붙잡기 위해서 찾았습니다. 어떤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분석하려 들지 않고 누락된 의미를 억지로 찾으려 하지 않고 왜라는 질문으로 감정의 줄을 묶어두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비울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판단이 줄어들고 판단이 줄어들수록 현실이 선명해집니다. 이것이 마음의 단순화가 만들어내는 흐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잡한 생각 속에서 길을 잃기 쉽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저렇게 했어야 했나?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같은 질문이 줄줄이 이어질 때 실제 고통보다 생각의 무게가 몇 배 더 커집니다. 그런데 단순함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현재로 묶어두는 방식입니다. 지금 일어난 일을 보고 지금 올라온 감정을 느끼고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시간 축이 단순화될 때 마음의 흐름도 단순해집니다. 경전에서는 마음을 맑은 물에 비유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맑은 물은 본래 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흙탕물이 섞이면 일시적으로 흐려질 뿐입니다. 그 물을 억지로 흔들어 맑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가만히 두고 잡아당기는 손을 놓을 때 무거운 흙이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해결하려고 덤비는 순간 더 탁해지고 억지로 다루려 할수록 더 흔들립니다. 내려놓고 비워두고 가만히 둘 때 비로소 본래의 맑음이 드러납니다. 부처님이 말한 단순함은 고통을 무시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고통을 정확히 보고 그 위에 쓸데없는 생각을 덧붙이지 않는 태도입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자신의 자리만큼만 작아지는 것입니다. 일이 단순해질수록 마음은 선명해지고 마음이 선명해질수록 고통은 과장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비움이 주는 힘입니다. 단순함은 지혜의 시작이며 무거운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가장 오래된 방법입니다. 하루 동안 우리가 하는 선택의 수는 예전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났습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일할 방법도, 만날 사람도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선택이 많아졌으니 자유도 많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의 마음은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선택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결정에 에너지를 빼앗기고 결정 이후에는 더 나은 선택이 있었을지를 계속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선택 과잉이 주는 숨은 고통입니다. 예전에는 한 가지 길만 보였기 때문에 흔들림이 적었습니다. 지금은 10가지 길이 보여서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10가지 길 중 어느 것도 확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택을 한 뒤에도 후회하고 선택하지 않은 것들에 미련을 붙잡으며 살아갑니다. 고통은 선택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지 않은 가능성들에서 올라옵니다. 머릿속에서 이게 맞았을까? 저게 더 낫지 않았을까? 같은 생각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의 작용을 아주 일찍 간파했습니다. 고통은 현실의 문제보다 마음속 비교에서 크게 일어난다는 사실을요. 선택을 줄인다는 것은 삶을 단조롭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만 남기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정말 돌봐야 할 것, 정말 지켜야 할 사람만 남기면 마음은 잃는 것이 아니라 되찾는 쪽으로 향합니다. 선택이 줄어들수록 불안이 줄어들고 불안이 줄어들수록 마음이 정리됩니다. 이것은 단순함이 주는 명확함입니다. 현대인들이 지치는 이유 중 하나는 선택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선택이 시작되고 잠들기 전까지 머릿속은 끊임없이 판단과 비교의 연기로 가득 찹니다. 이 연기가 짙어질수록 감정은 무거워지고 마음은 쉽게 피로해집니다. 그런데 선택의 수를 줄이는 순간 마음속 공기가 맑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단순함의 회복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제시한 방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덜 선택하고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인연에서 떠나야 할 사람을 붙잡지 않고 한 번에 여러 일을 하려 하지 않고 지금이 아닌 미래의 가능성들에 목을 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이 간소해지고
간소해지면 마음이 선명해집니다. 선명해진 마음은 쓸데없는 갈등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선택을 줄이면 고통이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복잡한 시대일수록 단순함이 지혜이며 지혜는 언제나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사람이 힘들어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언가를 꽉 쥐는 것입니다. 관계, 인정, 결과, 감정, 소유, 미래 같은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손에 힘을 주면 줄수록 마음은 점점 좁아집니다. 집착이라는 감정은 흥미롭게도 사랑이나 열정과 비슷하게 시작되지만 끝으로 갈수록 불안과 피로를 만들고 결국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착을 버리라고 하면 그럼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라는 건가라고 오해하지만 부처님이 말한 놓아냄은 버림이 아니라 덜어냄에 가깝습니다. 불필요한 무게를 덜어내야 남아있는 것들이 제대로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착이 가장 많이 생기는 지점은 내 뜻대로라는 기준입니다. 관계에서 상대가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길 바라고, 결과가 내 계산대로 나와주길 바라고, 인생이 내가 예상한 속도로 흘러가주길 바랍니다. 그러나 삶은 결코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도, 감정도, 기회도, 성공도, 실패도 제각각의 속도로 들어왔다가 나갑니다.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억지로 붙잡으려는 순간 고통이 생깁니다. 그래서 집착은 붙잡는 행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스스로를 조이는 행위입니다. 덜어냄은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가집니다. 덜어낸다는 것은 무관심하거나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건 내 통제 밖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사랑에 집착하지 않으면 사랑이 더 깊어지고 결과에 매달리지 않으면 과정이 더 선명해지고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면 삶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욕망을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요구하는 강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놀랍도록 단순해지고 단순해진 마음은 불안을 머금지 않습니다. 집착을 덜어내는 사람들은 보통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는 것. 감정이 흘러가고 관계가 흘러가고 기회가 흘러가고 사건이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것을 흐르게 두는 태도는 강인해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가장 강하고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인생은 흐름이고 흐름을 막으려는 시도가 우리를 찢어놓습니다. 반대로 흐름을 받아들일 때 평온이 찾아옵니다. 평온은 조용하지만 강하고 부드럽지만 오래갑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은 더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덜 가지려는 방향이었습니다. 덜어낼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친 자유입니다. 자유는 외부 조건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유는 마음이 무엇에 붙잡히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버림이 아니라 덜어냄을 통해 손에 힘을 풀어줄 때 비로소 평온은 조용히 안쪽에서 올라옵니다. 고통을 끝내는 방식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기 시작할 때 마음은 처음으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단순하다는 건 아무 생각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단순한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마음입니다. 외부 자극이 아무리 크게 밀려와도 그 자극에 바로 반응하지 않고 한번 들여다보고 한번 숨을 고르고 한번 본질을 떠올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자극과 해석이 이미 마음에서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함은 곧 평온이고 평온은 흔들림이 없는 상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불안해지는 순간을 잘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자극에 수십 개의 해석이 붙어 있고 그 해석이 다시 감정을 만들고 그 감정이 다시 상상을 만들어냅니다. 눈빛 하나에 오해를 덧붙이고 단어 하나에 의미를 확장하고 작은 실수 하나에 미래 전체를 덧칠합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은 이미 현실을 떠나버립니다. 단순한 마음은 이 사슬을 끊습니다. 사실은 사실로 두고 감정은 흘러가도록 두고 상상과 해석은 붙잡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 일만을 바라봅니다. 외부 자극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감정에 먼저 반응합니다. 저 사람의 말 때문에 기분이 상했다. 저 사건 때문에 하루가 망했다.
누군가의 행동 때문에 괴롭다 같은 식으로요. 그러나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질문을 바꿉니다.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상하게 한 걸까? 사건 때문에 괴로운 걸까? 아니면 내 해석 때문에 괴로운 걸까? 라는 질문을 던질 줄 압니다. 질문이 바뀌면 반응이 바뀌고, 반응이 바뀌면 삶이 달라집니다. 외부가 아니라 내부가 결정권을 가진 상태로 바뀌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무감각하거나 냉정한 마음이 아닙니다. 감정은 느끼되 휘둘리지 않고, 변화를 보되 붙잡지 않으며, 소음을 듣되 끌려가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은 속도가 느립니다. 즉각적으로 판단하거나 즉시 반응하지 않습니다. 잠시 멈춰보고, 잠시 바라보고, 잠시 숨을 고릅니다. 그 짧은 순간이 단순함을 만들고, 그 단순함이 흔들림을 줄입니다. 이렇게 삶의 속도가 조금 느려지면 자극은 지나가고 본질만 남습니다. 부처님이 단순함을 수행이라 부른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단순한 마음은 외부의 소음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내부의 소음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소음이 줄어들면 중심이 보이고, 중심이 보이면 흔들림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단순한 마음은 의지를 쥐어짜서 만드는 게 아니라 내려놓음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덜어낼수록 선명해지고, 선명해질수록 안정됩니다. 고통을 잠재우는 힘은 복잡함에서 오지 않고 단순함에서 옵니다. 우리가 흔히 단순함을 초보의 상태나 경험 부족의 결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단순함은 거꾸로 움직입니다. 많은 것을 거쳐야 하고, 많은 것을 잃어봐야 하고, 많은 것을 생각해봐야 비로소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함은 지혜의 가장 정제된 형태라고 불립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 단순한 것과 다 알고 난 뒤 단순해진 것은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깊이가 전혀 다릅니다. 전자는 비어 있었고 후자는 비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워진 단순함에는 고요한 힘이 있습니다.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변을 가볍게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바라봅니다. 누구의 말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어떤 상황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무엇이 진짜 문제이고 무엇이 소음인지 분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복잡한 상황에서도 중심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 중심을 놓치지 않는 힘은 정보나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낸 뒤 남은 본질에서 오는 힘입니다. 그래서 단순함은 지혜의 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잡함은 단계이고 단순함은 결과입니다. 한 번도 복잡함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단순함의 가치를 모릅니다. 상황을 지나치게 해석해 본 사람, 감정에 과몰입해 본 사람, 과거와 미래에 갇혀 본 사람, 선택지를 너무 많이 붙잡아 봤던 사람만이 그 과정의 피로를 압니다. 그 피로가 쌓인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적은 것이 편안함이고 덜어낸 것이 자유이고 단순함이 힘이라는 사실을. 단순함은 복잡함을 충분히 살아낸 뒤에 오는 해방에 가깝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친 지혜도 결국 단순함을 향하고 있습니다. 욕망을 줄이고 비교를 내려두고 판단을 잠시 멈추고 지금 여기에서 숨을 고르는 일들이 전부 단순함을 향한 발걸음입니다. 불교는 복잡한 철학 체계처럼 보이지만 끝으로 가면 놀라울 정도로 단순해집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 흘러가게 둔다, 붙잡지 않는다 같은 말은 지식이 아니라 통찰의 문장입니다. 이런 문장은 단순하지만 얕지 않고 말을 줄였지만 뜻이 넉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함은 누구에게나 허용된 길이지만 아무에게나 닿지 않는 지점입니다. 단순해진 사람은 무심한 사람이 아니라 이해한 사람입니다. 무기력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알아서 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단순함은 지혜의 마지막 형태입니다. 더 할 것도, 더 설명할 것도, 더 붙잡을 것도 없습니다. 삶이 이렇게 단순한 줄 알았더라면 괜히 허우적거리며 살지 않았겠다는 깨달음이 뒤늦게 찾아옵니다. 단순함은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지식의 해방이고 그래서 가장 정제된 지혜입니다. 모든 고통을 잠재우는 방법은 생각보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비법도 없고 극적인 변화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고통이 커지는 이유는 늘 불필요한 것들이 마음 안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어떻게 해야 빠져나오지? 만약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같은 생각들이 층층이 쌓이면 실제 사건보다 그 생각의 무게가 더 큰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원리는 단순합니다. 본질만 남기고 나머지를 내려놓는 것. 말은 가볍지만 이 과정은 삶 전체를 관통하는 태도입니다. 본질은 언제나 조용한 곳에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관계에서 내가 가져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선택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런 질문은 화려하지 않지만 정확합니다. 본질을 향해 눈을 돌리면 주변의 소음이 줄어듭니다. 사람의 평가, 타인의 의도, 비교의 시선,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은 모두 본질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삶을 무겁게 만들 뿐 방향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남기는 과정은 동시에 나머지를 덜어내는 과정입니다. 덜어낸다는 것은 버림과는 다릅니다. 억지로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손을 놓는 것에 가깝습니다. 붙잡지 않으면 흘러가고, 흘러가면 마음에 공간이 생기고, 공간이 생기면 고통이 설 자리가 줄어듭니다. 고통을 이기는 것은 힘이 아니라 공간이고, 그 공간을 만드는 힘이 바로 단순함입니다. 많은 스승들이 놓아라, 그냥 둬라, 있는 그대로 봐라 같은 말을 반복한 이유도 그 공간을 열기 위해서였습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자리에서 밀려나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삶은 복잡하게 만들수록 지옥처럼 보이고 단순하게 만들수록 길처럼 보입니다. 길은 억지로 헤쳐나가는 곳이 아니라 따라가는 곳이고 흐름은 싸우는 대상이 아니라 타는 대상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고통은 더 이상적이 되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서 무엇을 남겨야 하고 무엇을 흘려보내야 하는지만 보입니다. 결국 본질만 남으면 고통은 힘을 잃습니다. 본질은 늘 조용하지만 한번 잡히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원리는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복잡한 것을 껴안지 않고 본질만 남기는 삶. 그 한 가지가 모든 고통을 잠재우는 가장 오래된 방법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깨달음이 아주 늦게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인생은 복잡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것 같다가 어느 날 단숨에 단순해지는 순간, 그때 비로소 보입니다. 많은 고통이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둘러싼 생각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타인의 말, 미래의 불안, 과거의 후회, 비교와 판단 같은 것들이 마음을 꽉 채우고 있을 때는 세상이 무겁고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하면 흐름이 바뀝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집니다. 고통을 없애려고 할 때는 더 커졌고 설명하려고 할 때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냥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고 흘러가게 두고 본질만 남기니까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서가 아니라 마음이 불필요한 것들을 들고 있지 않아서였습니다. 단순함은 그렇게 찾아옵니다. 거창한 계획이나 가르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소음을 줄이는 방식으로 옵니다. 그래서 단순함 속에는 잠재력과 지혜가 묻혀 있습니다. 가벼워진다는 것은 얕아진다는 뜻이 아니라 더 깊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에 도착한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된 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이미 충분하다는 표정. 더 가지려고 애쓰지 않고, 더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더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지금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표정입니다. 그 표정은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단순함의 결과입니다. 결국 마음의 평온은 복잡을 이겨내는 힘에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단순함이 그 빈자리를 채우면 마음은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오래 걸렸지만 답은 생각보다 단순했음을.